가끔 속상할 때마다 이 글들 보면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위안 아닌 위안도 받으면서 보기만 하다 처음으로 글 올려 봅니다. 내 나이 벌써 40대 중반. 결혼 생활한 지는 애 나이에 조금 더 해서 근 20년 돼가겠네요. 이 나이 먹도록 벌어놓은 것도 없어 조그마한 빌라 하나 대출 끼고 살고 있네요. 그래도 밝고 착한 아들 보며 이 정도면 괜찮지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명절 때만 되면 스트레스네요. 남들처럼 시댁을 가네 안 가네. 문제가 아니라 그 반대라. 신랑을 안 거는 꽤 됐고 연애 좀 하다. 동거하다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그러다 보니 아이는 10대이지만 같이 산 건 20년이 돼가는 거죠. 여하튼 결혼하고 애 낳고 제대로 된 가정을 꾸미고 명절 때면 항상 그 먼저 남 끝자락까지 명절 새러 갔네요. 활달한 성격은 아니지만 그렇게 멀리 가도 동서처럼 아프단 핑계 댄 적도 없고 인상 한 번 안 쓰고 오히려 즐겁게 명절 새고 오곤 했네요. 일은 많아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보는 시댁 식구들이니 좋고 나쁘고 없이 그냥 반갑고 했던 거죠. 근데 신랑은 그게 아닌가. 18년 동안 내가 그 먼 시골까지 가도 저희 친정은 한 번도 안 갔네요. 처음엔 피곤하다. 나중엔 성질.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간 거죠. 그거 갖고 태클을 걸면 애가 어린데 애 앞에서 엄청나게 지랄을 하는 지락양 묵묵히 참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저희가 제사를 따로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시골에 계신 분들이 친부모가 아니라 작은 아버지, 어머니이거든요. 그러니 저희 진짜 시아버지 제사를 모셔온 거죠. 그래서 제가 혼자서 제사 준비하느라 힘들기야 했지만 그래도 제 시아버지니 정성을 다해서 차리곤 했죠. 그리고 이젠 그 먼 시골까지 안 가니까 친정 가겠지 했는데 웬걸요. 여전히 피곤해서 못 간다. 그러기를 몇 년 그렇게 지나갔네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동생 부부가 오히려 친정 엄마를 저희 집에 모셔오곤 했네요. 근데 이번 추석 때는 뭔 일로 그쪽으로 간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장모님만 모셔오면 장모님이 뭐가 되냐고. 사실은 이것도 신랑이 안 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 집 올케어니 오빠도 워낙에 못하다 보니 저도 그렇지만 제부도 그 부부 얼굴은 별로 안 보고 싶어서 그랬던 것도 있긴 하네요. 아무튼 뭔 일로 그렇게 말하기에 그동안 자기가 안 가서 그런 것도 있지. 그래 자기 간다면 당연히 다시 전화해서 장모님 찾아간다고 동생한테 전화하지 하고 동생과 통화를 하고 거기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웬걸요? 피곤하다면서 그 사이 자버리네요. 마누라 무시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날은 성질을 좀 냈네요. 그래도 애 앞에서 계속 인상 쓰고 있기도 해서 그냥 저냥 풀고 진짜 추석 내내 밥하고 밥 먹이고 계속 그러고만 있었네요. 돈이 없어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근데 문제는 추석 다다음 날 엄마에게 줄 게 있고 나라도 찾아봐야지 하고 용돈 조금 하고 지인이 준 농산물하고 아들 애미랑 같이 갔네요. 그래도 아들 애미는 나가는 거 귀찮아라 해도 꼭 가야 할 때는 가거든요. 그게 어른에 대한 예의라면서. 그렇게 이번에도 아들하고 둘이서만 오빠네도 저가 간다고 엄마 혼자 계신데 저희 둘이 가서 2시간 정도 놀다 왔네요. 친정은 엄청 가까워서 15분 정도의 거리예요. 그렇게 추석도 끝나가나 보다 했는데 문제가 또 터졌네요. 아들이 이제 좀 컸다고 작년까지만 해도 아빠한테 암소리도 못하던 아이가 이젠 제법 이빨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녁 거리도 없고 해서 중식을 배달시켜서 먹는데 아들 왈아빠 맛있게 먹는 거 보니 좋네 하면서 아빠 근데 아빠는 왜 외가는 안 가는 거야? 며칠 전에는 그 먼 광주까지 가서 결혼하는 누나한테 돈 쓰는 건 모르겠는데 다른 누나 애 낳다고 돈도 없는데 돈 시비 팍팍 안기면서 했더니 막바로 젓가락 날라갔네요. 진짜 추석 바로 코앞에 두고 시집 간다기에 그 먼 광주까지 6시간 걸려서 갔네요. 그런데 정작 그 식구들은 별로 반기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언니보다 먼저 결혼한 둘째 조카는 애 낳다는 건 들었지만 얼굴도 못 봤네요. 물론 저희가 늦게 도착한 것도 있지만 아주버니도 그렇더라고요. 조카 있는 곳으로 신랑을 데려가서 인사를 시켰더라고요. 저는 따로 있어서 나중에 알았지만 제 상식으론 오히려 조카를 데리고 와서 저희한테 인사를 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일하다 다친 것 때문에 집에서 쉬고 있다 보니 솔직히 돈 조금만 나가도 벌벌 떨게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느닷없이 돈 10만 원을 달라기에 뭔가 했더니 002에나 타고 돈 좀 줘야겠다고 하기에 나중에 그 얘기 돌잔치 할 때 주지 지금 돈도 없는데 했더니 그때는 그때고 그리고 돌 때 안 갈 거니까 하면서 달라기에 주긴 했네요. 저도 조카한테 주는 돈 10이 아까운 건 아니네요. 하지만 시기도 그렇고 해서 나중에 줬으면 했는데 그 자리서 이러쿵저러쿵 하기도 그렇고 해서 주긴 줬지요. 세상에 그런데 답례품이라곤 맛도 없는 막 때려 넣은 듯한 인절이 인대에 오면서 배가 고팠는데도 먹지도 못했네요. 형님네 씀씀이를 어느 정도는 아니까. 근데 이게 더 화근이 될 줄은 아들이 제가 할 말을 뱉어버린 거죠. 그렇게 젓가락 집어던지더니 아들 한대 1818 함서 내가 못 줄 거 줬냐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리고 난 그 애한테 더 해주고 싶다고. 더 해주고 싶은데 못한 거라고. 너희들이 뭔데 그러냐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더니 저를 향해선 씨발 너는 우리 집에 전화라도 했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동안은 할 말큼은 했기에 당당히 말했죠. 네가 우리 집에 안 가고 그럴 때도 넌 전화 안 했어도 난 너네 집에 전화했다고. 그때도 네가 안 한 거지. 그런데 그러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나중엔 네가 안 가니. 나 혼자 미친년처럼 너네 집에 전화하는 것도 싫어서 안 했다. 했더니 더 이상은 암소리 못 하더라고요. 저 이 사람하고 20년 가까이 살았어도 제 생일이라고 선물은커녕 케이크 한 번 아니 따로 기억이라도 해준 적도 없네요. 오히려 제 생일이 설 명절 며칠 뒤라 싸워서 말 안 하고 그럴 때가 몇 번 있었죠. 그러니 진짜 싸구려 반지 한 번 받아본 적도 없고 아니 반지는 커녕 이 사람한테 잘한 거에 대해서도 칭찬 한 번 받아 본 적 없네요. 몇 년 전에 법정 소송건이 있는데 저희 집 형편에 변호사 살 돈은 없고 해서 제가 책 뒤져가며 인터넷 뒤져가며 소송 서류 제출했는데 그때도 이 사람은 이것도 서류냐고 지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못 썼나 하고 걱정도 했는데 결과는 반대였네요. 오히려 법정에서 제가 쓴 게 반대편 변호사가 쓴 것보다 낫다고 직접 쓰셨나고 물을 정도였죠. 결과는 당연히 100%는 아니어도 그 금액을 일부분 받아냈고 이때도 이 사람은 여전히 저한테 잘했단 소리 한 번 없더라고요. 그동안 이 사람이 저질러 놓은 사고 제가 뒤처리 다 해도 잘했다 고맙다 소리 한 번 못 들었고요. 싸우고 며칠째 말 안 하고 지내다 보니 항상 옛날 일까지 생각나게 되네요. 더 웃긴 건 이 인간 이렇게 싸우면 밥을 안 먹는다는 거네요.
차려줘도 안 먹고 오히려 지가 성질내서 인상 쓰고 있고, 그리고선 나중에 지네 집에다가 내가 밥도 안 차려줬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몇 년 전에 진짜 이혼까지 갈 뻔할 때도 그랬거든요. 진짜 그때 아들하고 막내 신우만, 막내 형님도 저처럼 고모부가 잘 못하다 보니 저를 어느 정도 이해하시더라고요. 막내 형님 자체가 똑똑하고 착하기도 하고 아니었으면 이혼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남편하고 사는 게 넘넘 답답해서 말하다 보니 너무 길어졌네요.